검찰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를 급박하여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는 역할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수첩에 적어두었던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과 김건희 등에게 지급되었던 비화폰 서버의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차례나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였는데 비상계엄 내란에 검찰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번 결정은 향후 수사에 탄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장 심의는 그동안은 대부분 검찰 기존 입장과 같은 결론을 내왔거든요. 이게 뒤집어졌다는 것은 더구나 이게 경찰이 신청한 거거든요. 네. 기관이 신청한 건데 그만큼 검찰 영장 기각 사유가 말이 안 됐다는 소리죠. 예. 웬만하면 검찰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생각해 보면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고 네. 그래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고 하는 걸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네. 전 국민이. 그리고 뭐 주변 다른 건물로 도망갔다는 뭐 난리법석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 그때 1차 때. 예, 네. 고양이 뉴스가 잡아낸 영상 저게 크게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모두들도 망원렌즈 들고 2차 때 찍고 난리법석이었는데 2차 때는 또 윤석열이 총을 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오찬에 참석했던 경호처 사람들로부터 제보가 나왔고 그리고 알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뭐 총이 아니라 칼이라도 사용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고 이후에 이건 이제 경호처 처장이 이제 출석한 다음에 예. 네,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윤석열이 했다고 저렇게 합니다. 했다고 네. 하고 김성훈이 알겠다고 했다고 네. 하고 윤석열이 또 총 아니면 칼이라도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비아폰 서버 삭제 하려고 했다. 예. 이 문건도 나왔고 이거를 국회에서도 여러 번 따졌어요. 잠깐 봅시다 그 영상. 기억 환기 차원에서. 12월 중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내란에 결부된 게 두려워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받은 적 있죠? 의원님 그 관련된 자, 본부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버텨가지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한참 진행되는 저 질의 과정에서 안 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예. 이미 이제 제보를 확보하고 저렇게 질의하는 건데 그리고 오늘 또 단독에 하면 저 비아폰 관련해 가지고는 노상원이 어떻게 비아폰을 가져갔는가 이게 나왔잖아요. 네, 녹화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하루 전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한 대 제공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김성훈 차장이 준비를 해서 이게 결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준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거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이 윤석열과도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비아폰을 쓴다고 예, 국회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것 잠깐 봅시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상원이 윤석열 혹은 김건희와의 통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확인해 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경호차장 하나 구속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란폰이라고 하잖아요. 내란과 관련한 지금 밝혀지지 않는 중요한 축 하나가 드러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안에 검찰도 있는 것 같다. 검찰. 왜냐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로 올 거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말을 들은 대령이 당시 메모한 걸 검찰에 제출했고 진술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 방첩사, 국정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화가 여러 번 이뤄졌고요. 그렇죠. 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라는 양반이 그런 진술을 했고 메모를 냈어요. 그리고 정성우 처장으로부터 또 지시를 받은 대령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게 또 일치를 합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8명이나 된다는 네. 것이고 일치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첩사령관은 검찰이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온다는 것이었냐? 그제 민주당 내란 진상수사단이 검찰 부장급이 그 당시에 방첩사 대령과 통화하고 국정원 간부와 통화하고 이 3자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저게 이제 그날 있었던 통화인데 저건 한겨레가 관련된 보도하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내란 진상조사단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뵐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네. 계엄 당시에 검찰, 방첩사, 국정원 이렇게 통화가 2차례 이뤄졌다라고 밝힌 다음에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서 12월 5일에도 2차례씩 더 통화가 이뤄졌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안부 전화를 뭘 새벽 12시 반에 하고 새벽 3시 6분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안부 전화를 이틀에 걸쳐서 여러 번. 새벽 3시 6분에 방첩사 대령의 안부가 왜 궁금합니까? 계엄이 왔다. 계엄이 터졌는데. 자, 매우 궁색한 해명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받은 제보는 그 중에 한 명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성관이로. 2명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출동은 2명. 2명이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통화를 했던 사람인 것이고 출발은 했다까지는 제보를 받았는데 도착했다까지는 네. 모르겠다는 건데 이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지금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상원한테 이렇게 비화폰이 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노상원과의 관계를 계속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검찰이 혹시 이 내란폰으로 통화한 게 있나? 검찰총장이나 또는 뭐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게 있나? 또는 윤석열, 김건희와 노상원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나? 노상원과 관련된 그 진술조서나 파일은 헌재 안 갔어요. 헌재 심판에 그 대목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중요한 한 축인데 노상원 빠져 있어요. 방첩사령관도 빠져 있고. 우리가 본 것은 주요 그 국회에 도착했던 사령관들이고 이 방첩사령관이나 노상원 관련 파일은 헌재 안 갔거든요. 그 한 덩어리가 지금 암흑에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밝힐 출발점이 되는 게 비아폰인데 지금 경호 차장이 그 비아폰을 맡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경호 차장을 덜어내면 그러면 비아폰의 접근이 서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검찰이 그걸 맡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김성훈 차장을 비호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이 전체 덩어리를 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장심의가 아니다. 경호 차장 구속영장 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네. 아주 이례적인 전개입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법무부령에 이 결과 존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일단 서부지검 측도 존중한다면서 영장이 신청되면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경찰이 다시 청구하면 네. 그래도 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래도 안 하면 욕 더 뒤지게 먹고 이제 경찰은 이걸 공수로 넘기겠죠.